강남역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 라 메종 앞에서 준혁은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어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낡은 패딩 점퍼는 곳곳이 해져 있었고 색바랜 청바지는 무릎 부분이 너무 닳아서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죠. 발밑의 운동화는 더 심각했어요. 밑창이 벗겨져서 걸을 때마다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거든요. 이렇게 가도 될까? 준혁은 자신에게 물어봤지만 이미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이 옷들이 그가 가진 가장 좋은 옷이었거든요. 레스토랑 입구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을 부시게 했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원의 정중한 인사에 준혁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3학년 2반 동창회. 예약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직원은 준혁의 차림새를 훑어보더니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프로다운 미소를 지으며 안내했죠. 3층 VIP룸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준혁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25년 만에 만나는 동창들. 과연 그들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준혁은 천천히 그 소리를 따라 걸었어요. VIP룸 문 앞에 서서 한 번 더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준혁의 인사와 함께 룸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30여 명의 동창들이 모두 그를 바라봤죠. 모든 시선이 그의 초라한 차림새에 집중되었어요. 저 사람 누구지? 우리 반에 저런 애 있었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어요. 준혁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저 김준혁이에요. 다들 못 알아보시겠지만 그제서야 몇몇 사람들의 얼굴에 인식의 빛이 스쳤어요. 아, 준혁이구나. 영호가 크게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와, 정말 많이 변했다. 민수도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준혁은 빈자리를 찾아 헤맸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했어요. 마치 그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죠. 여기 앉아도 될까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응, 물론이지. 영호가 대답했지만 곧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준혁은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테이블에는 고급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랍스터, 스테이크, 와인. 모든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값비싸 보였어요. 준혁아, 요즘 뭐 하고 지내? 민수가 의례적으로 물었어요. 그냥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준혁의 모호한 대답에 민수는 곧 관심을 잃었어요. 그래, 힘들겠네. 요즘 취업이 쉽지 않잖아. 동정어린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우월감이 숨어 있었어요. 준혁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야, 민수야. 벤츠 새로 뽑았다며? 갑자기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S클래스라고 들었는데. 민수는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그래, 작년에 승진하고 나서 좀 여유가 생겨서 말이야. 우와, 대박이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박수를 쳤어요. 준혁은 조용히 물을 마셨어요. 고급 생수조차 그에게는 부담스러웠거든요. 영호는 어때? 대기업 임원이라며? 별거 아냐. 그냥 운이 좋았지. 영호는 겸손한 척했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TV에도 나온다던데? 몇 번 나왔어. 회사에서 시켜서. 모든 화제는 성공과 부에 관한 것뿐이었어요. 준혁은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준혁이는 어디 살아? 갑자기 한 여자가 물었어요.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준혁의 대답에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아, 그래. 여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돌렸어요. 고시원.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을 모든 사람들이 느꼈어요. 힘들겠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다른 화제로 넘어갔어요. 우리 아들이 영재래. 학원비만 월 200만 원 들어. 자녀 자랑이 시작되었어요. 준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더욱 위축되었어요. 월 200만 원. 그에게는 몇 달치 생활비였거든요. 사진 찍자. 누군가 제안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준혁은 자연스럽게 제외되었어요.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어요. 준혁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웃고 있는 동창들.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어요. 김치. 셔터 소리가 울렸어요. 준혁은 그 순간 깊은 외로움을 느꼈어요. 25년 전 학창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때도 이랬어요. 항상 혼자였고 항상 제외되었죠. 야, 노래방 기계 가져와. 분위기가 더욱 달아올랐어요. 영호야, 내가 먼저 불러봐. 모든 사람들이 영호를 응원했어요.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준혁도 박수를 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의 박수 소리는 공허했어요. 다음은 누가 할래? 민수야, 내가 해봐. 사람들이 돌아가며 노래를 불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준혁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준혁아, 너도 한 곡 해봐. 갑자기 누군가 말했어요. 모든 시선이 준혁에게 향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아, 괜찮아요. 준혁은 거절했어요. 그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 그럼 됐고. 금세 관심이 사라졌어요. 준혁은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주변의 웃음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소외감은 커져만 갔어요. 화장실 좀.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복도로 나오자 조금 숨이 트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초라하고 지친 얼굴이었어요. 왜 왔을까? 준혁은 자신에게 물었어요. 역시 오지 말았어야 했어.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씻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룸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져 있었어요. 이제는 연봉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올해 연봉이 억대 넘었어. 대박, 부럽다. 숫자가 오가는 대화였어요. 준혁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들이었죠.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준혁이는 연봉이 어떻게 돼? 갑자기 누군가 물었어요. 아기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질문은 준혁에게 칼과 같았어요. 그냥 평범해요. 준혁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평범하다는 게 얼마 정도? 계속되는 질문에 준혁은 답할 수 없었어요. 아, 그냥 넘어가자. 누군가 분위기를 바꿨어요.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어진 후였어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기념품 나눠줄까? 한 여자가 명품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하나씩 가져가. 별거 아니지만 사람들이 기뻐하며 받았어요. 하지만 준혁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의도적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고마워. 이거 비싸던데. 우리끼리니까.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준혁은 더욱 소외감을 느꼈어요. 자신만 완전히 제외된 기분이었어요. 시계를 봤어요. 아직 1시간이나 더 남아 있었어요. 견딜 수 있을까요? 준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야, 사실 우리 반에서 제일 잘된 애가 누구야? 갑자기 누군가 말했어요. 당연히 영호지.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어요. 그럼 제일.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하지만 모든 시선이 준혁에게 향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준혁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 누군가 제지했어요.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어진 후였어요. 준혁은 다시 일어났어요. 화장실. 이번에는 정말 도망치고 싶었어요. 복도로 나와서 벽에 기댔어요. 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그를 더욱 아프게 했어요. 제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준혁은 간절히 바랐어요. 이 모든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말이에요. 복도에서 잠시 숨을 고르던 준혁은 다시 룸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안에서 자신에 대한 대화가 들려왔거든요. 쟤 진짜 어떻게 된 거야? 학창 시절엔 그래도 공부 좀 했는데. 목소리들이 작지만 선명하게 들렸어요. 글쎄, 대학도 제대로 못 갔다더라. 요즘 취업하기 힘들다지만 그래도 좀 심하지 않아. 그들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아닌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준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2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자신은 그들의 구경거리였어요. 성격이 좀 이상했잖아. 아마 그래서. 맞아, 왕따 당할 만했어. 칼처럼 날카로운 말들이 준혁의 마음을 찔렀어요.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학창 시절 복도에서 혼자 걷던 모습,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던 기억, 모든 것이 다시 되살아났어요. 그래도 동창인데 너무하지 않나?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가 너무해? 사실을 말한 건데. 그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차가운 목소리들이 이어졌어요. 준혁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자신에게 말했지만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찬물로 얼굴을 여러 번 씻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씻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룸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잠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곧 이전의 분위기로 돌아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준혁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야, 영호야. 내가 나온 그 프로그램 봤어. 갑자기 한 여자가 환호했어요. 완전 멋있더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영호에게 집중되었어요. 별거 아니야. 회사에서 시켰어 한 건데. 영호는 겸손한 척했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준혁도 박수를 쳤지만 그의 박수는 공허했어요. 영호 정말 대단해. 우리 반의 자랑이야. 찬사가 쏟아졌어요. 영호는 더욱 우쭐해졌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았어. 고생 많이 했을 거야. 사람들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혁은 조용히 물을 마셨어요. 그들의 세계와 자신의 세계는 너무 달랐어요. 민수야, 내 아들이 정말 똑똑하다며? 화제가 바뀌었어요. 영재래. 학원비만 월 200만 원 든다고? 그래, 투자 아끼면 안 되잖아.
자녀 교육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딸은 피아노를 배워 한 달에 150만 원. 악기는 어릴 때 시작해야 해. 모든 대화가 돈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준혁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들이었어요. 월 200만 원이면 그의 몇 달치 생활비였거든요. 준혁이는 결혼했어. 갑자기 누군가 물었어요. 모든 시선이 준혁에게 향했어요. 아, 아직이요. 준혁의 대답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래. 질문한 사람도 어색해했어요. 요즘 결혼하기 힘들지. 누군가 위로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어요. 집은 있어? 또 다른 질문이 날아왔어요. 고시원에서. 준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고시원.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을 모든 사람들이 느꼈어요. 아, 짧은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더 이상 질문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움이 몰려왔어요. 술 마시자. 누군가 분위기를 바꾸려 했어요. 오늘은 즐겁게. 사람들이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준혁은 웃을 수 없었어요. 술잔이 돌았지만 준혁에게는 오지 않았어요. 의도적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완전한 소외였어요. 야, 우리 학창시절 얘기해볼까? 누군가 제안했어요. 그때가 좋았지. 맞아, 순수했던 시절. 하지만 준혁에게 학창시절은 좋은 기억이 아니었어요. 왕따와 외로움의 시간이었거든요. 준혁이 기억나. 항상 혼자 다녔잖아. 갑자기 누군가 말했어요. 모든 시선이 다시 준혁에게 향했어요. 그때도 좀 이상했어. 말도 별로 안 했고 차가운 말들이 이어졌어요. 준혁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 한 명이 제지했어요.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어진 후였어요. 미안, 준혁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형식적인 사과였어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준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야, 게임 얘기나 하자. 화제를 바꾸려는 시도였어요. 요즘 뭐해? 롤. 나는 피파. 남자들 사이에서 게임 얘기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준혁은 끼지 못했어요. 게임을 할 여유도 없었거든요. 준혁이는 게임 안 해? 누군가 물었어요. 요즘은 별로. 아, 바쁘겠네. 일 때문에. 빈정거리는 듯한 말투였어요. 준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대화가 오갔어요. 야, 너 성형했어. 완전 달라졌는데. 조금만. 고만 좀. 대박. 어디서 했어? 미용과 패션 이야기였어요. 이 가방 얼마야? 완전 예쁘다. 200만 원 정도. 별거 아니야. 200만 원. 준혁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별거 아닌 돈이었지만요. 준혁이는 브랜드 관심 없어. 갑자기 질문이 날아왔어요. 아, 잘 몰라요. 그래. 요즘 남자들도 많이 신경 쓰는데 은근한 비판이었어요. 준혁의 초라한 차림새를 돌려서 말하는 것이었어요. 돈이 있어야 신경 쓰지.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준혁은 들었어요. 가슴이 찔렸어요. 야, SNS는 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또 다른 질문이었어요. 별로 안 해요. 진짜. 요즘 누가 SNS 안 해? 좀 이상하지 않아? 수근거림이 시작되었어요. 준혁은 또다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연락은 어떻게 해? 번호라도. 한 여자가 물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번호를 받으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필요하면 나중에. 준혁이 대답했지만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소외감은 커져만 갔어요. 모든 대화에서 제외되었어요. 모든 활동에서 빠져 있었어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사진 한 장 더 찍을까? 또 사진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준혁은 제외되었어요.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어요. 준혁은 멀리서 지켜봤어요. 웃고 있는 동창들의 모습을 말이에요.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았어요. 김치. 셔터 소리가 울렸어요. 준혁은 그 순간 깊은 절망을 느꼈어요. 25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외로웠어요. 시간이 벌써. 준혁은 시계를 봤어요. 아직 한참이나 남아 있었어요.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견딜 수 있을까요? 준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준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 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거든요. 복도로 나오자 조금 숨이 트였어요. 하지만 마음의 무게는 그대로였어요. 화장실로 향하던 중 복도 끝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몇몇 동창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준혁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쟤 진짜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학창 시절엔 그래도 성적은 좋았는데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마 대학 가서 망한 것 같아.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었잖아. 왕따 당할 만했지. 냉정한 평가들이 이어졌어요. 준혁은 벽에 등을 기댔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동창인데 좀 그렇지 않아?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가 그래? 사실인데. 맞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차가운 반응이었어요. 고시원에서 산다니. 진짜 안 됐다. 취업도 못 했나 봐. 옷 보니까 확실히 힘들어 보여. 그들의 목소리에는 동정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았어요. 마치 동물원의 동물을 보는 것 같았어요. 준혁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처참했어요. 초라한 옷차림과 지친 얼굴. 그들 말이 맞았어요. 정말 안 됐어 보였거든요. 왜 왔을까? 준혁은 자신에게 물었어요. 정말 바보같이.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초라했고, 여전히 외로웠어요. 다시 룸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안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소리였어요. 자신만 제외된 행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분위기는 더욱 달아올라 있었어요. 술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더 시끄러워졌거든요. 야, 우리 2차 가자. 누군가 제안했어요. 어디로? 강남 클럽. 거기 완전 좋더라. 모든 사람들이 흥미를 보였어요. 좋아. 다 같이 가자. 2차 계획이 세워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준혁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마치 그가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준혁이는 어때? 갑자기 한 명이 의례적으로 물었어요. 모든 시선이 준혁에게 향했어요. 아, 저는 그냥 준혁이 말하려 했어요. 아, 피곤하겠네. 일찍 들어가. 아직 말도 끝나지 않았는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
준혁이는 힘들 거야. 집도 멀 텐데. 동정어린 말들이었지만 배제의 의미였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2차에 가도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그럼 우리는 2차 가고 준혁이는 조심히 들어가. 형식적인 인사였어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수고했어, 준혁아. 다음에 또 보자. 거짓말 같은 말들이었어요.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르면서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2차 준비로 바빴어요. 준혁은 혼자 앉아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웃으며 나가는 동창들의 모습을 말이에요. 아무도 그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혼자 가도 괜찮아? 마지막에 한 명이 물었어요. 하지만 이미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괜찮아요. 준혁의 대답은 공허했어요. 곧 룸에는 준혁 혼자만 남았어요. 텅 빈 테이블과 흩어진 음식들, 그리고 혼자 앉아있는 자신. 이보다 더 처참할 수 있을까요? 웨이터가 들어왔어요. 계산은, 다른 분들이 하셨어요. 영호가 결제하고 갔다고 했어요. 그것조차 시해 같았어요. 불쌍한 준혁을 위한 배려라는 듯이요.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레스토랑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어요. 길 건너편에서 동창들이 택시를 잡고 있었어요.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준혁이 없어도 전혀 상관없어 보였어요. 아니, 오히려 더 자유로워 보였어요. 준혁은 반대 방향으로 걸었어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야 했어요. 택시비도 아까웠거든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왜 갔을까? 뭘 기대했을까? 25년이 지났으면 뭔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성숙해졌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겉모습으로 판단했고, 여전히 배제했어요. 지하철역에 도착했어요. 막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뒤돌아봤어요. 화려한 강남의 야경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빛들이 자신과는 상관없어 보였어요.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어요. 전동차에 올랐어요. 몇 안 되는 승객들 사이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흘러가는 불빛들을 봤어요. 마음이 텅 비어 있었어요. 오늘의 상처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어요. 차가운 시선들, 수군거리는 소리들, 배제당하는 느낌들. 모든 것이 칼날처럼 마음을 찔렀어요. 다시는 가지 말자. 준혁은 다짐했어요. 이런 모임에는 절대로. 고시원에 도착했어요. 좁은 방이지만 오늘만큼은 안식처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가 악몽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냉혹한 현실이었어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동창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차가웠던 그들의 눈빛이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준혁은 자신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깊은 외로움만 있을 뿐이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꿈속에서도 동창회는 계속되었어요. 끝나지 않는 악몽처럼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준혁은 평소와 같이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책을 읽으며 어제의 아픈 기억을 잊으려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동창들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준혁 님이시죠? 정중한 목소리였어요. 네,
맞는데요. 청와대 경호처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준혁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마침내 그 시간이 온 것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7시에 약속 장소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혁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모든 것이 시작되는군요. 하지만 왠지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제 동창회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흘러 저녁 7시가 되었어요. 준혁은 여전히 어제와 같은 초라한 차림이었어요. 낡은 패딩 점퍼와 색바랜 청바지. 하지만 이제는 의도적인 선택이었어요. 고시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김준혁 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준혁은 뒷좌석에 앉았어요. 차 안은 고급스러웠어요. 어제의 레스토랑보다도 더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라 메종 레스토랑입니다. 준혁은 깜짝 놀랐어요. 어제 동창회를 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거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상한 우연이었어요. 아니,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차가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어요. 준혁은 차에서 내렸어요. 어제와 똑같은 장소였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어요. 레스토랑 입구에서 또 다른 정장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전문적인 경호원들이었어요. 도착하셨습니다. 한 명이 무전기에 대고 보고했어요.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경호원들이 준혁을 에워쌌어요. 마치 중요한 인물을 보호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직원들이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어요. VIP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어제 동창회를 했던 그 룸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었어요. 김준혁 차관님 오셨군요. 한 명이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준혁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와는 다른 권위가 느껴졌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일찍 온 거죠. 모든 사람들이 준혁을 중심으로 앉았어요. 어제 혼자 구석에 앉았던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오늘 회의 안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명이 서류를 펼쳤어요. 다음 주 국정감사 준비 상황입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도 보고 드려야 하고요. 모든 대화가 정부 업무에 관한 것이었어요. 준혁은 차분하게 듣고 있었어요.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어요. 그 부분은 다시 검토가 필요하겠네요. 국민 여론을 더 고려해야 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이때 레스토랑 밖에서 소란이 일기 시작했어요. 어제 동창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우연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 차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저기 뭐야? 영호가 검은 세단들을 보고 말했어요. 차량이 되게 많네. 무슨 일이지? 호기심에 레스토랑 쪽으로 다가갔어요. 입구에 서 있던 경호원들을 봤어요. 경호원들이야? 무슨 중요한 사람이 온 건가? 동창들이 수군거렸어요. 혹시 연예인? 아니면 정치인? 그들은 더욱 가까이 다가갔어요. 하지만 경호원들이 제지했어요. 죄송합니다.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누가 온 건데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경고원들의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이때 룸 안에서는 회의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차관님, 내일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국무회의가 있고요. 오후에는 언론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혁은 차분하게 일정을 확인했어요. 어제의 초라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당당하고 권위 있는 모습이었어요. 내일 브리핑 주제는 무엇인가요? 경제 정책 관련 발표입니다. 자료 준비는 완료되었나요? 네,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준혁의 질문 하나하나가 예리했어요. 경험이 풍부한 고위 공무원의 모습이었어요. 밖에서는 동창들이 여전히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저 경호원들 진짜 전문적이네. 대단한 사람이 온 게 확실해. 대통령도 아니고 이 정도면 차관급은 되겠다. 그들은 상상만 할 뿐이었어요. 안에 누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룸 안에서 회의가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준혁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의 인사에 모든 사람들이 깍듯하게 대답했어요. 차량 준비되었습니다. 경호팀장이 보고했어요. 알겠습니다. 준혁은 룸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모습은 당당했어요. 어제의 위축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레스토랑 로비로 내려왔어요. 경호원들이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그를 보호했어요. 마치 국가 요인을 호위하는 것 같았어요. 출입구 쪽에서는 동창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가 나오는지 보려고 말이에요. 드디어 문이 열렸어요.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한 명의 남자가 나왔어요. 하지만 그 남자의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어요. 동창들은 목을 빼고 보려 했어요. 하지만 경호원들이 시야를 차단했어요. 누구지? 얼굴이 안 보여.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들은 궁금증만 더해갔어요. 준혁은 차량에 탔어요. 차창도 깜깜하게 썬팅되어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차량이 출발했어요. 동창들은 그제서야 발길을 돌렸어요. 누구였을까? 진짜 궁금하다. 그들은 끝까지 정체를 알지 못했어요. 어제 자신들이 무시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차 안에서 준혁은 마스크를 벗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제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과시할 필요가 없는 진짜 권력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동창들은 각자 집에서 평소와 같은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영호는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켰어요. 오늘도 바쁘겠네. 회사 출근 준비를 하면서 TV를 흘끗 봤어요. 그런데 화면에 익숙한 장소가 나왔어요. 저기 어제 갔던 레스토랑 아니야? 영호는 TV에 집중했어요. 리포터가 레스토랑 앞에서 리포트를 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이곳에서 중요한 정부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호의 눈이 커졌어요. 어제 자신들이 본 경호원들의 정체가 밝혀진 거였어요. 진짜 정부 인사였구나. 급하게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민수야. TV 켜봐. 왜? 무슨 일이야? 어제 레스토랑에서 본 거 기억나지? 응, 경호원들 말이야? 진짜 정부 사람들이었어. 민수도 급하게 TV를 켰어요. 같은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와, 대박이다. 우리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두 사람은 흥분했어요. 하지만 아직 누가 왔는지는 몰랐어요. 이때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단체 카톡방이 난리가 났어요.
너희들 뉴스 봤어. 어제 레스토랑에 정말 대단한 사람 왔던 거야. 누구였을까? 진짜 궁금해. 장관급은 됐을 거야. 모든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확한 정체는 알 수 없었어요. 한편 준혁은 청와대 집무실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어제의 초라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관님, 오늘 일정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어요. 오전 10시에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는 언론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고요. 준혁은 차분하게 듣고 있었어요. 브리핑 준비는 완료되었나요? 네, 모든 자료가 준비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준혁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갔어요. 회의와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어제 동창회의 상처는 이미 뒤로 했어요. 오후 2시 정부 청사 브리핑룸이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잠시 후 김준혁 차관의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사회자가 안내했어요. 문이 열리며 준혁이 들어왔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왔어요. 플래시가 터졌어요. 카메라가 그의 모습을 담았어요. 안녕하십니까. 김준혁입니다. 준혁의 인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렸어요. 명확하고 안정된 목소리였어요. 오늘은 새로운 경제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었어요. 준혁은 전문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했어요. 기자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이 모든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전국의 TV와 인터넷으로 말이에요. 영호는 회사에서 실시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김준혁 차관의 브리핑이 진행 중입니다. 리포터의 멘트와 함께 화면에 준혁이 나왔어요. 영호는 깜짝 놀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뭐야? 화면 속의 준혁은 전날 동창회에서 본 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당당하고 권위 있는 모습이었어요. 안 돼. 이건 꿈이야. 영호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초라한 옷을 입고 구석에 앉아 있던 준혁이 정부 차관이었어요. 급하게 동창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야, 큰일 났어. 뉴스 당장 켜봐. 준혁이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민수도 회사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하지만 자막을 보고 깨달았어요. 김준혁 차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럴 수가. 민수는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제 고시원에 산다고 했던 그 사람이 차관이었어요. 벤츠 자랑을 했던 자신이 초라해졌어요.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알게 되었어요. 단체 카톡방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이거 진짜야? 우리가 아는 그 준혁이 맞아? 꿈 아니지. 세상에, 차관이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무시했던 사람이 정부 고위직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어제 경호원들이 그래, 준혁이 때문이었구나. 우리가 정말 바보같이 행동했네. 후회와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여자 동창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짜 대박이다. 우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생각만 해도 부끄러워. 모든 사람들이 어제의 행동을 후회했어요. 준혁을 무시하고 외면했던 것을 말이에요. 브리핑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차관님, 이번 정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준혁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최우선입니다. 모든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의 답변은 명확하고 신념이 있었어요. 화면을 보던 동창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어제 그들이 본 초라한 모습과 너무 달랐어요. 진짜 다른 사람 같아. 이게 진짜 모습이었구나. 우리가 정말 몰랐네.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를 깨달았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어리석음을 말이에요. 어제 왜 말 안 했을까? 아마 우리 반응을 보고 싶었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실망시켰지. 뒤늦은 깨달음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준혁은 그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했어요. 25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편견을 말이에요. 브리핑이 끝났어요. 준혁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기자들의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화면이 뉴스룸으로 바뀌었어요. 김준혁 차관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차관은 젊은 나이에 현재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앵커가 준혁의 경력을 소개했어요. 명문대 졸업, 고시 합격, 빠른 승진. 화려한 이력이었어요. 동창들은 더욱 충격에 빠졌어요. 이런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정말 바보였네. 어떡하지? 정말 부끄러워.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으니까요. 준혁은 청와대로 돌아왔어요. 브리핑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어제의 기억이 아직 선명했어요. 동창들의 차가운 시선과 무시. 그 모든 것이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서가 격려했어요. 감사합니다.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진정한 친구는 없어 보였어요. 성공했지만 외로웠어요. 권력을 가졌지만 쓸쓸했어요. 어제의 상처가 더욱 깊게 느껴졌어요. 진정한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뉴스가 나간 지 몇 시간이 지나자 동창들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모두 준혁의 정체를 확인하려는 연락들이었어요. 영호는 휴대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연락하지? 준혁의 번호도 모르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어요. 어제 그렇게 무시했는데 이제 와서 연락하기도 어색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네. 벤츠 자랑을 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차관 앞에서 차 자랑을 했다니 생각만 해도 얼굴이 빨개졌어요. 동창들 사이에서는 계속 이야기가 오갔어요. 우리 어떡하지?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근데 연락처도 모르잖아. 청와대에 전화해볼까?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었어요. 어제의 행동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준혁이 왜 말 안 했을까? 아마 우리 반응을 보고 싶었을 거야. 시험해 본 거지, 우리를.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떨어뜨렸어. 뒤늦은 깨달음이었어요. 준혁이 일부러 초라한 차림으로 온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확인하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통과하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학창 시절에도 우리가 준혁이를 왕따시켰잖아. 25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했네. 우리는 정말 성장하지 못했어. 자책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졌어요. 한편 준혁은 청와대에서 평상시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브리핑 이후 언론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미 익숙한 일상이었거든요. 차관님,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처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준혁은 담담했어요. 어제의 상처보다는 앞으로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차관님,
개인적인 연락들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어떤 연락들인가요? 동창회 관련해서. 준혁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모두 정중히 거절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그들과 연락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모든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그들의 진짜 모습을 말이에요. 이때 레스토랑 매니저가 영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어제 함께 오신 분 중에, 네, 무슨 일이세요? 김준혁 차관님과 연락할 방법이 있으신지. 매니저도 준혁의 정체를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중요한 분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이 죄송했어요. 저희도 연락처를 몰라요. 영호는 부끄럽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창이면서도 연락처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어제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드러나는 대목이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매니저도 실망스러운 듯 전화를 끊었어요. 영호는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밤이 되자 동창들은 다시 모임을 가졌어요. 같은 레스토랑, 같은 룸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무겁고 침울했어요. 우리 정말 최악이었어. 어떻게 동창을 저렇게 대할 수 있지? 부끄럽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반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연락할 방법이 없을까? 청와대 홈페이지에라도 그런 식으로 연락하면 더 이상 하지 않아. 막막했어요. 공식적인 경로로는 개인적인 연락이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언론에 나가서 사과할 수도 없었고요. 언론에서도 연락 오더라. 준혁이 동창들이라고 인터뷰 요청이. 절대 안 돼. 더 망신만 당해. 모든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이미 충분히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틀렸나? 갑자기 한 명이 말했어요. 뭐가? 준혁이가 거짓말한 거 아니야? 고시원에 산다고 했잖아. 순간 룸이 조용해졌어요. 그게 거짓말이었나? 아마 테스트였을 거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실패했어.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준혁의 의도를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친구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지위나 돈에 관계없이 자신을 대해줄 사람을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런 친구가 되지 못했어요. 학창 시절부터 그랬잖아. 우리가 준혁이를 왕따시켰어. 25년이 지나도 똑같이 했고, 우리는 정말 변하지 않았네. 쓰라린 자각이었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여전히 배제했어요. 이제라도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편지라도 써서 청와대로 보내면 될까. 절박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방법을 찾기 어려웠어요. 한편 준혁은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고급 아파트의 넓은 거실이었어요. 하지만 혼자 먹는 식사는 쓸쓸했어요. 어제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동창들의 차가운 시선, 무시하는 태도, 배제당하는 느낌, 모든 것이 여전히 아팠어요. 성공했지만 외로웠어요. 권력을 가졌지만 친구는 없었어요.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준혁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본질은 같았어요. 겉모습과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말이에요. 하지만 실망스럽지는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오히려 확인이 되어서 속이 시원했어요. 더 이상 그들에 대한 미련이 없어졌어요.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도 깨달았어요. 조건 없는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언론에서 또 다른 뉴스가 나왔어요. 김준혁 차관의 학창시절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동창들이 제보한 것이 아니라 기자들이 취재한 거였어요. 학창 시절 왕따를 당했지만 묵묵히 공부에 매진,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의지. 현재의 성공은 노력의 결과. 기사는 준혁을 긍정적으로 조명했어요. 역경을 이겨낸 성공 스토리로 포장했어요. 하지만 준혁에게는 쓰라린 기억들이었어요. 왕따 당했던 시절의 아픈 기억들 말이에요. 동창들도 이 기사를 봤어요.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자신들의 과거 행동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였어요. 우리가 정말 나쁜 애들이었구나. 준혁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준혁은 그들을 용서하지도 다시 만날 생각도 없었어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남들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 권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었어요. 동창회는 그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보다 내면의 성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준혁은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말이에요. 동창들은 평생 이 일을 잊지 못할 거예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 어리석음을,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무지함을. 하지만 이것도 그들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 거예요. 늦었지만 깨달음을 얻었으니까요. 사람을 대하는 진짜 방법을 배웠으니까요. 세상은 계속 돌아갔어요. 준혁은 국민을 위해 일했고 동창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남았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으로 말이에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그리고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것을 깨닫게 해준 동창회였어요. 쓰라리지만 값진 경험이었어요. 준혁에게도 동창들에게도 말이에요.